대단히 자, 체크하라. 오늘 하나. 뭔가 이상하게 대단히 내려요. 자, 벽에서도 학생들 됐습니까? 유튜브에서도 학생 목소리 들리니까 약간 이상해. 자, 가겠습니다. 268페이지 책 보십시오. 표준 정규문법 책 정리 좀 하고 정리 좀 하고 들어볼게요. 자, 268페이지 보시게 되면 268페이지에서 자, 갑니다. 한번 읽어볼게. 봐봐. 지금 우리 수업했던 거 정리.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연속 확률 변수의 한 종류이므로 x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 즉 정규분포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야 합니다. 즉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268페이지 위에 읽고 있어요. 세 번째 줄에.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앞에서 본 것처럼 정규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굉장히 복잡한 애가 나왔죠. 그죠?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거를 직접 넓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갑니다. 그래서 보다 편리하게 확률을 구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바로 표준화인데, 표준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정규분포 곡선을 골라서 곡선과 y축의 넓이를 미리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후, 표, 동그라미. 그 표가 뭐야?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는 것이 간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문제를 푸는 이유입니다. 됐니? 오케이.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거 정규분포의 확률 계산은 실제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 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 읽은 거예요. 책에서. 됐니? 자, 마저 갈게요. 자, 밑에 그래프 나와 있는 쪽 가겠습니다.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변형하는 것을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하는데까지 체크됐니? 자, 거의 노란색 색칠되어 있는데 갈게요. 정규분포 n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z를 네모치자. z는 시그마분의 라지 x 마이너스 평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표준화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화 공식. 됐니? 그리고 밑에 노란색 색칠되어 있는 거 있으나 가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로 하고 기호로 n 0,1이다 라고 나타낸다. 그리고 269페이지 가자. 자, 269페이지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z로 바꾸는 과정, 그거를 표준화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한 과정을 책으로 정리를 싹 다 한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넘기십시오.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마저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문제 예제 2번 가겠습니다. 274페이지.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재물포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는 평균이 60kg,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써라.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몸무게가 지금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냐면 몸무게가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정규분포냐면 x라는 몸무게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입니다.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마저 읽어볼게요.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갑니다. 1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몸무게가 72.5kg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봐봐. 몸무게가 72.5kg 이상인 애를 찾으래. 몇 %인지를. 됐니? 그러면 몸무게의 변수는 x라는 확률 변수이고 이 x라는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몸무게가 72.5 이상이라는 걸 구하라는 얘기는 식으로 써보면 p 바로 x가 72.5 이상이다 이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됐니? 요거를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몸무게가 72.5 이상이라는 건 이거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어떤 자료가 주어졌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정규 분포를 뭘로 바꿔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고. 됐니? 자, 그러면 이 x라는 변수를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z라는 변수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z로 바뀌면 z라는 공식이 원래 뭐였냐면 x가 자, 양쪽 똑같이 하는 거야. 잘 봐. 여기 x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72.5에서 평균을 빼 60. 됐니?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야? 5지?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 식을 x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표준화라고 이야기하겠다. 됐니? 공식 쓴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 PZ가 12.5를 5로 나누니까 2.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니?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2.5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0이고요. 그 다음에 2.5면 이쯤에 찍힐 텐데 여기가 2.5라고 한다면 2.5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부분을 구하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 별표라고 내가 한다면 이 노란색 부분은 0.5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파란색 별표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파란색 별표의 면적, 이 별표의 면적은 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P 바로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표 봐봐. 0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다 얼마래요? 표에서 0.4938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0.4938 따라서 내가 구하는 면적은 어떻게 될 거냐? 0.5에서 빼기 0.4938을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계산하면 0.0062 이렇게 써지겠죠. 됐니? 따라서 얘가 0.0062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소수점을 두 칸만 밀어주시면 답은 0.62% 이렇게 써주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똑같은 정규분포를 가지고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갑시다. 2번 문제 보면 52.5 이상 70kg 이하죠. 그치?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걸 식으로 써보면 얘는 52.5 이상 70 이하야. 이렇게. 됐니? 몸무게. 근데 이거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뭘로 바꿔서 계산한다? 표준화해서 Z로 바꾼다. 자, 갑니다. 자, X라는 애가 변수가 Z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X가 Z로 바뀌려면 Z가 뭐야? 시그마분의 X 빼기 평균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X가 Z로 바뀐다면 양 사이드에 있는 애도 부등식이니까 똑같이 평행이동 계산해줘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계산을 해보면 표준 편차 얼마였어요 아까? 5였습니다. 저거 60,5제곱 5분의 52.5 빼기 60 이렇게 써지겠죠. 됐니? 마찬가지로 여기도 써보면 5분의 70 마이너스 60 이렇게 가고 이렇게의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표준화한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정리하자. 간다. 그러면 P 바로 여기 계산해보면 52.5에서 60을 빼니까 마이너스 7.5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7.5를 5로 나누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됐니? 그 다음에 Z라는 변수가 생길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10이고 5로 나누니까 2가 나옵니다. 됐나요? 그러면 나는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0이고요. 마이너스 1.5니까 여기 마이너스 1.5 됐니? 그 다음에 여기 2. 그러면 항상 대칭축을 기준으로 두 개로 쪼개보면 1번의 면적과 2번의 면적을 이번에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답이겠네요. 1.5부터 마이너스 1.5부터 2까지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마이너스가 들어간 표는 있어 없어? 없다 그랬죠? 그럼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대칭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 색칠된 부분은 뭐와 똑같은 거냐면 얘는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5보다 작은 거죠?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래? 표에서 0.4332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표에서 계산을 하면 0.4772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됐니? 그럼 이거랑 이거를 두 개 뭐 하자? 더하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0.9104라는 이런 확률이 나올 거다. 됐니? 그러면 몇 명인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몇 명인지는 요만큼이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죠. 91.04라는 게 0.9104라는 게 그러면 여기다가 400명 중에서 0.9104라는 걸 곱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략적인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 360 몇 명? 5명? 4명? 4명 정도 나오지 않나요? 네, 4명.
사람은 소수점으로 쓰면 안 된다. 토막살인이다. 알겠지? 양 몇 명이겠냐? 그러면 자연수야 무조건. 364명. 대략. 됐니?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넘겨보세요. 이제 3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3번 276페이지. 자, 갑니다. 이제 3번 가겠습니다. 이투수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수행평가 상위 8%는 1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끊어. 상위 8%가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수학 수행평가 성적은 평균이 30점, 표준편차가 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해당하는 게 수행평가 점수죠? 그죠? 자, 수행평가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30,5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지.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됐니? 자, 그러고 나서 가겠습니다.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최저점수, 동그라미, 최저점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몇 %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냐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몇 %? 8%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그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잘 봐봐. 자, 간단하게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평균이 30이라고 써져 있겠지? 됐니?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최저 점수를 구하는 건데 최저 점수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뭘로 나요? 미지수로 놓습니다. K라고요. 됐니? 자, K가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최저 점수예요. 받아야 되는 최저 점수 1등급 커트라인 쉽게 얘기하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 이쪽에 색칠된 확률이 얼마? 0.08까지 봐주겠다 이 뜻이죠. 그래야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쪽으로 갈수록 점수 생각해봐. 점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상위죠. 그지?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니까 요 면적이 0.08 즉 8%까지가 딱 1등급이라는 뜻 아니야. 이해됐니?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X라는 수행평가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가 K인데 이 K라는 애가 확률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08이 나오게끔 하셔라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 K 값 구하려면 우리가 최저 점수라는 거죠. 얘가 자, 얘를 구하려면 결국 표준화해서 빠져봐야겠네 라는 뜻입니다. 됐니?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표준화하지. 자, 얘를 표준화하면 PZ라고 바뀔 거고요. 표준화 공식 가겠습니다. 표준편차 얼마입니까? 5죠. 그죠? 5. 그 다음에 변수 K에서 빼기 평균 얼마? 30을 한 만큼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근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0.08이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봐봐. 여기에 어떤 값이 생길 텐데 이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요 자리로 들어가겠지. 됐니? 즉 표준화해서 바꾼 5분의 K-30이라는 자리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됐습니까? 표준화한 거니까. 그러면 이쪽의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0.08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만큼의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냐? 라고 살펴보면 0.42가 될 때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표가 1.4일 때 0.42죠. 0부터 요까지가 0.42만큼이 나오려면 0.42만큼이 나오려면 얘가 얼마여야 된다? 1.4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되니 넘겨 곱하면 얼마? 7이죠. 그죠? 그럼 7이니까 여기서 K 값 구해주면 답은 37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다라는 거 알겠니? 예제 3번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표준정규분포,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제 정규분포에서 하나 남았습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나서 어디를 갈 거냐면 통계적 추정을 할 겁니다. 이제 통계적 추정을 할 건데 289페이지 잠깐 보시면 289페이지에 모집단과 표본부터가 통계적 추정입니다. 책 289페이지 보십시오. 책 289페이지 보시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것부터가 통계적 추정인데 그 통계적 추정에 대한 내용은 일단 용어가 어렵습니다. 알겠니?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꼭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맨 뒤쪽에 나오는 모비율 추정과 모평균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모평균 추정과 모비율 추정은 수능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통계적 추정은 한 문제는 모평균 추정, 모비율 추정 문제는 무조건 나와. 알겠니? 근데 공식만 써가지고 제대로 숫자만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그 공식이 어떤 공식인지까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 왜냐면 용어 자체가 실제로 어렵다 보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꼭 한 번은 책을 읽어오세요. 아 이러한 내용을 배우겠구나라는 걸. 알겠니? 오케이. 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지금 275페이지 2-1번이랑 277페이지 3-1번 연습해 보십시오. 두 개. 방금 푼 거. 정규분포 구하는 거.